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운동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도.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릎 건강을 일단 최우선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저도 저 새해 딱 돼서 이제 다짐한 게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네.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정확한 방향성이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릎에 이제 손상을 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 특히 이제 레포츠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 뭐 등산도 하시고 아니면 헬스장 가가지고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 이런 게 하시는데 하다 보면 이제 무릎에 이제 부하가 많이 가서 이 연골이 손상이 되죠. 무릎에는 이제 뼈가 만나는 지점, 그걸 무릎 관절이라 하고 네. 이 뼈끼리 이제 부딪히지 않게 그걸 충격을 해주는 게 연골인데 이 연골이라는 건 이제 세월이 지나면 노화가 오면서 약해지기도 하고 또 많이 쓰면 또 운동 같은 거 또 많이 하게 되면 또 이제 남들보다는 좀 빠른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동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도 좀 연세 있는 분들도 그렇고 무릎 아프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좀 흔한 국민병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생기는 게 이제 관절염이 아니죠. 네. 이제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관절염이 좀 생겨서 이제 좀 미리 치료받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제 보고에 의하면 요양급여, 그러니까 이제 무릎 관절염을 있어서 이 나라에서 이제 지출되는 돈들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이 꾸준히 매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젊은 분들, 그래도 이제 관절염 환자를 많이 생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질환인 만큼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 건 맞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고령 인구가 많다 보면 이제 관절이라는 거는 이 몸의 이 생체 변화를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 내과적 질환 같이 이렇게 이제 뭐 당뇨나 이제 혈압 이런 것들은 약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이 수명을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관절은 그걸 이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래는 사시는데 이제 연골이 이제 손상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한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많이 손상이 되셔서 이제 오시는데 뭐 보고에 의하면 40대 이상 에서는 한 90% 정도가 관절염 증상을 느낀다고 하고 있고 또 50대 이상에서는 한 3명 중에 1명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은 2명 중에 1명꼴로 이 관절 질환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좀 네.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걸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좀 느껴지는 증상도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아프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가장 흔하게 느끼시는 게 이제 아프다라는 건데 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요. 이 뼈와 뼈 사이의 간극이 이제 좁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이제 두껍게 많이 있을 땐 이제 연골이 이제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그 오른쪽 사진, 화면 오른쪽 보면 이제 완전히 좁아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뼈끼리 쾅쾅 닿으니까. 거의 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저럴 때는 디딜 때마다 그리고 계단 내려올 때마다 이 통증을 이제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통증이 또 다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있을 때 이게 관절염이구나라고 좀 의심을 해볼 만한 다른 좀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금이 아프다라든지 보통 이제 뒤에가 이제 무릎 뒤가 땡긴다 그러시는데 이 뒤에가 땡길 때 이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가 무릎이 아파서 이 무릎이 문제가 있어서 뒤에가 땡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금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의 후각부 손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뒤에가 아플 때도 이제 연골에 어떤 무릎에 손상이 있어서 관절염이 있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붓는 거 무릎이 이제 좀 뭔가 이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좀 부어서 있다. 이건 이제 물이 찼을 때 네.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물이 찼을 때 이제 뽑아 보면요, 이제 노란색 투명한 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있고. 자료에 보는 그 모습이죠. 네, 그렇죠. 보면 이게 좀 많이 나온 건데 저기 물이 이렇게 있을 때도 관절염의 증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모양이 이제 변해요, 점점. 예. 근데 다리로 이렇게 쭉 보니까 점점 오다리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도 X자 자리로 또 변하시는 반대로. 분들, 네. 변하는데 이것도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이제 몸에 이 변화를 나타낸 하나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걸을 때 또 힘이 빠지는 증상. 이것도 좀 캐치하기 어려우신데 이 걷다가 이렇게 약간 이게 좀 주저앉는 느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단 내려오거나 이럴 때 그거는 이제 약간 연골이 없어서 이 뼈끼리 이제 부딪히니까 뼈가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그런 흔들림 증상이 좀 불안정성이 있는데 그것도 관절염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일어서고 걷는데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관절이 무릎이다 보니까 무릎에 관절염이 오면 일단 거동이 좀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잘 못 나가시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우울증까지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해요. 맞죠. 네. 그만큼 일단 초기에 이런 관절염이다라고 진단이 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절염도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치료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약도 먹어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거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연골 주사 같은 거 무릎에다가 이제 연골 주사를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고, 네. 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계속 아프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증상도 이제 나아지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연골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려면 MRI라는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네. MRI 검사를 통해서 이 연골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내 거를 좀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이 줄기세포나 이런 걸로 연골을 재생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요즘 구멍을 뚫어서 할 수 있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뭐 손상된 부위를 이제 뭐 봉합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안 된다, 안 되고 이제 뼈가 뼈 사이가 완전히 붙어버리고 연골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태를 보통 사기라 그러거든요. 네. 관절염 말기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 예전에만 해도 이제 굉장히 좀 두려운 수술이고 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죠.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한 40년 전부터 나온 이제 수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조금 이제 좀 침습적인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또 이제 살도 이제 뭐 무릎은 이제 아예 절개를 해서 이제 하는 맞아요. 큰 수술로 이제 예.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이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이시는데, 그만큼 내 연골을 살릴 수가 없을 때 어쨌든 인공관절이라는 걸 통해서 무릎을 쓸 수가 있게 하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모된 연골 부위를 아예 제거를 해서 이제 금속 치아물을 넣는 이런 수술 방법인데, 보통 우리가 치아 치료할 때 이 치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손상된 치아부를 이제 긁어내고 보철이라든지 금리를 씌우잖아요. 맞아요.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릎 인공관절 치료법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닳고 또 운동에 망가진 무릎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릎 관절염 또는 뭐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1대1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뒤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져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아직 이제 뭐 병원에 가진 않으셨고 파스 찜질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까요? 2주가 지났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외상이라 그러죠. 이제 무릎이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디 부딪혀서 이제 무릎이 아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외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통 그랬을 때 이제 뭐 큰 손상이 없다라는 거를 보통 타박 내지는 이제 염자라고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정도 안에는 다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어디 부딪혀고 뭐 무릎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면 어디 부딪히고 그랬을 때 먹이 좀 들 수 있을지언정 한 2주 정도면 사실은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되기 마련인데, 지금 스노우보드 타다가 이제 손상을 입었는데 스노우보드 타게 되면 이 내려오면서 이제 꺾이거나 그래서 무릎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내부에 이 뼈뿐만이 아니라 무릎 안에
인대라든지 연골에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타박이나 염자의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더 회복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적절히 치료 안 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 나중에 발견돼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꼭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병원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30년째 지금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하다라고 해주셨고 주사 치료까지는 받으신 적이 있는데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한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거 좀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음 단계 치료가 좀 필요하실까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밤에 이제 못 주무신다라는 건 특정 시간이 이제 밤이라고는 하지만 네. 아마 이제 오후나 저녁 되면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이제 관절염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무릎에 어떤 이제 관절염이 관절염이 있다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부종이라 그랬는데 안에 이제 물이 차는 거. 이 물이 차면 이제 그 아침엔 좀 괜찮아요. 아침엔 괜찮은데 이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연골이 이제 손상된 부위가 이렇게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오후나 이게 저녁이 되면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차버립니다. 물이 차버리면 이제 열감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이 자기 전에는 특히나 많이 심하고 또 그것도 자고 나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일단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지금 의심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관절염이 좀 심하다 그리고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주사 치료로는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상이 좀 심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좀 그 다음 치료 방향으로는 아마 뭐 내 거를 좀 살릴 수 있는 관절 내시경을 해본다든지 네. 아니 연골이 아예 없으면 뭐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좀 생각해 본다든지 치료 방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15년 전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최근 들어서 무릎이 붓고 아픕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재수술이 또 가능한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15년 동안은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통증이 느껴진다. 특히 이제 붓거나 이런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15년 정도 전이니까 꽤 오래 쓰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 수명이 좀 짧았어요. 좀 짧아서 10년, 15년 바라봤을 때가 있는데 아마 15년 전에 수술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인공관절 수술한 부위의 어떤 문제라면 이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인공관절 부위가 이제 뼈랑 붙어 있는 부위가 이게 떨어져 분리돼서 나가는 해리 현상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걸을 때도 통증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무릎이 이제 물이 차서 이제 부어버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아마 그런 검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셨던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이 돼서 이제 재수술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고민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이 재수술은 이제 상처 부위도 더 많이 열어야 되고 또 뼈도 더 많이 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출혈량이 많아요. 그에 따른 또 이제 합병증도 좀 생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80세 이상 지금 이제 되신다 그러시니까 좀 내 몸에 이제 내과적 질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금 더 검사를 같이 하시면서 네. 이 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인지 좀 알아보고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담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이제 저희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가장 성공적인 정형외과 수술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릎 인공관절 하면은 여전히 좀 꺼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걱정스러워 하시는 게 이제
수술하고 이제 아플까봐. 네. 예. 보면 이제 보면 주위에 이제 친구분들이 이제 하고 오신 거 보면 이 무릎에 상처를 이만큼 이렇게 째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보고 네. 그 와중에 아프다 그러시니까 이제 좀 미리부터 이제 겁내하시고 네. 또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런 통증과 더불어서 뭐 통증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재활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뻗정다리가 된다. 예, 굽혔다 폈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이제 뭐 내 몸에 대한 합병증들 같은 네. 거. 나이가 들면 사실은 그런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 이제 어떤 만족도라는 거. 뭔가 무겁다라든지 여러 불편감.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염려를 이제 많이 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좀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환자들의 좀 부담을 낮추고 또 수술의 정확도도 높인 인공관절 수술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인공관절 수술의 방법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다 이제 똑같은 인공관절은 아니죠. 네. 이제 한 40년 전부터 계속 발전을 해왔으니까 이 옛날 방식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있긴 하지만 네. 또 이제 새로운 수술 기법들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통증도 줄이고 또 재활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내고 그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이제 수술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채소절개법, 채소 침습법에 대한 이제 인공관절 수술 방법인데 이 말 그대로 이제 최대한 절개를 작게 하는 거예요. 적게. 네, 절개를 이제 피부 절개를 작게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통증을 줄이고 재활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작게 한다라는 기준이 사실은 좀 주관적이죠. 예, 요만큼 할 거를 이제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네네. 해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적어도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예, 정도. 보통 이제 한 뼘 정도 이상이 되는데 한 마디 정도인데 이 기준을 보면 이게 무릎 모형인데 네. 이 뚜껑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네. 뚜껑뼈 앞에 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네, 동그랗게. 네, 네. 예, 거기까지가 이제 무릎이고 보통 수술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손가락 한 4개 정도 얹어서 위에까지 한마디로 이제 허벅지까지 이제 절개를 하게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정강이 아래까지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수술 절개 이제 길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무릎에서 끝낸다라는 얘기죠. 이제 뚜껑뼈에서 이 정강이 바로 위까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절개 길이보다 자연스럽게 이제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작게 열면 사실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보기가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제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이제 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요. 경험도 좀 많이 좀 있어야죠. 예, 이제 작게 한다고 되게 아니라 작게 했는데 좀 부정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좀 케이스 수들이 좀 쌓이고 쌓여야 조금 더 이제 체조절개법이라는 수술을 좀 우리가 좀 시도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PPT라든지 이런 그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예, 맞죠. PPT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기존에는 좀 많이 열고서. 네, 그 이제 보다 보여줄 수 보면은 있는 공간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네. 이게 딱딱.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제 확 열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이렇게 딱 필요한 공간만 이렇게 딱딱 만들어내서 네.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경험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좀 필요한 게 이제 기구 같은 것들. 아. 예, 기구 같은 것들도 이제 새롭게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 기구 회사에서는 따로 뭐 채소절개법을 위한 어떤 기구를 따로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대중화된 수술 많이 할 수 있는 수술하는 의사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술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만의 어떤 기구를 좀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적용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라든지 좀 뚱뚱하신 분들은 이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특허를 해가지고 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이 최신 기술들이 좀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 3D CT를 찍어서 이 뼈 모양을 미리 3D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얼마나 자를지 어떤 사이즈가 들어야지 미리 정해서 그거를
그 깎는 기구를 3D 프린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접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채소 절개법과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로봇 수술이라든지 뭐 센서를 이용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굉장히 이제 뭐 최첨단 기술 도움이 되지만 이 채소 절개법이랑 이 환자 맞춤 인공관절이 도움이 되는 게 다음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저렇게 이제 일반 기구들이 들어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안 들어가도 돼요. 불필요한 기구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많이 활용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또 수술 시간을 단축하면서 진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시간이 또 짧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 이후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회복 기간에서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과 이제 달라진 인공관절 수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이제 채소절개법을 하게 되면 이 절개 길이가 일단은 한 반 정도 줄어들게 되겠고, 네. 그러니까 보통 한 15cm, 한 20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니까 한 7에서 한 9cm 정도.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신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남녀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 정도 크기에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고 당연히 이제 통증도 더 적게 느껴지시겠고 출혈도 당연히 적죠. 그래서 이제 수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거의 안 하게 되는. 네네. 수혈 많이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수혈도 이제 거의 이제 수혈하는 그런 그 빈도수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이 빨라요. 보통 이제 당일이나 마취가 깨면 당일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다음 날에도 우리가 이제 재활을 바로 시작하죠. 걷는 것부터 해서 이제 구부리는 거. 그래서 빠른 재활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절개 길이도 그럼 기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또 이게 좀 눈에 보이는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네. 이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이제 양쪽 한 케이스지만 한쪽은 이미 이제 한 먼저 3, 4년 전에 하셨고. 먼저 하시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채소절개법을 이제 수술을 이제 최근에. 받으신 분 하는데 네. 그 사진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그 왼쪽 사진 보면 이제 미리 이제 예전에 수술하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저 허벅지 거의 끝까지 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아래까지 이렇게 수술하게 됐는데 그 사진에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채소절개법을 한 거죠.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이제 네. 절개 길이가 한 반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켈로이드 같이 이제 오돌토돌하게 왼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피부적인 어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예. 신경을 써서 하면 저런 게 좀 안 생기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 피부에 대한 어떤 자극도 줄어드니까 네. 이제 깔끔하게 이제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 가운데 사진 보면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에서 왼쪽에 보시면 예전에 이제 수술을 이제 기존의 절개법으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서 오른쪽은 이제 채소절개법으로 이제 한 거고 네. 절개 길이가 이제 반 정도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왼쪽에 보면 이제 기존에 했던 수술 보면 길기도 길지만 이게 약간 양쪽에 이게 그 실밥 자국들이 있어요. 저게 저렇게 아직도 남아 있나요? 그렇죠. 그런 깨맨 거는 이제 나중에 끝까지 좀 남아 있죠. 그것도 이제 좀 미용적인 효과라든지 그렇죠. 또 깨맨 자국 저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거잖아요. 두렵고. 맞아요. 그 깨맨 자국에 또 자극이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피부 접착제 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미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채소절개법이 물론 이제 재활을 위해서 우리가 빠른 재활과 회복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목욕탕 가시고 사우나 가시면 이제 그럼요. 어르신들이 서로 이제 비교도 하세요. 절개도 좀 작고 네. 또 깔끔하게 수술이 끝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만족도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기존의 방법과 최소절개법 분명히 환자가 느끼는 차이점이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 이제 수술이 반이고 재활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재활을 어떻게 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재활 프로그램은 수술하는 이제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다 짜요. 빠르게라도 짜고. 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은 아프시잖아요. 아프시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난 그걸 못 따라가는데. 근데 이제 채소절개법을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수술하면 그 빠른 재활 프로그램은 이제 잘 따라갈 수가 있고 수능도가 네. 이제 좋아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1일차 되면 보행도 바로 시키고 2일차 정도 되면 한 60도로 굽히고 또 보행을 하고 또 수술하고 한 3일 되면 이제 90도
더 굽히는 거죠. 무릎 각도를 더 굽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 굽히고 또 걷고 4일차 되면 이제 120도. 120도까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더 구부릴 수 있고 이제 보행도 하고. 네. 한 5일차, 6일차 되면 이제 자전거 다 같이 하면서 이제 자전거도 타고 이제 러닝 뛰는 것도 하면서 이제 빠른 제한 프로그램을 이제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활 속도면에 있어서 빠르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공관절 최소절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공관절 최소절개법은 다양한 무릎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인공관절 수술에 관련된 부분도 좋고 무릎 관절염에 대한 부분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60대 이제 접어든 환자인데요. 네네.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 골수 치료 이런 것도 좀 최대한 해봤었는데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깥쪽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무릎 바깥쪽이. 그래서 인공 관절 수술보다 재활할 수 있거나 수술 전에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원장님과 한번 인사 나누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예. 무릎 치료를 받으신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실까요? 이제 골수 치료한 지는 4개월 됐습니다. 아, 그 전에는 뭐 연골 주사라든지 네네.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그런 치료는 안 하셨어요? 그냥 연골 주사를 1년에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기간적으로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서 네. 치료를 맞아봤었는데 골수 치료가 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여전해서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그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골반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죠? 네네. 주사로 이렇게 치료했던 거. 네네. 아마 그 정도 손상이 이제 MRI나 이런 거 검사를 좀 해보신 다음에 아마 네. 그걸 진단을 받으셨을 것 같고, 이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손상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는 경우도 이제 종종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바깥쪽에 연골이 이제 무릎 바깥쪽이 아프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무릎은 크게 이제 한쪽 무릎당 안쪽과 바깥쪽을 나눌 수가 있겠고,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안쪽에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안쪽에 무릎 연골 손상이 많죠. 그러면서 네. 이제 오다리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바깥쪽에 연골이 손상이 되면 X자 다리로 이렇게 좀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달아 없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줄기세포나 이런 것까지 했어도 이제 통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잘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뭐 인공관절이 아마 그 다음에는 거론이 되긴 할 겁니다. 이제 인공관절 하기 전에 그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그냥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시기가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사정도 있고 뭐 좀 미루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이 웬만한 운동들은 사실은 이제 허벅지 근육 강화시키는 데 도움은 되긴 되는데 이 꼭 주의해야 될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쿼트라든지 헬스장 가셔가지고 런지 이런 운동들, 그걸 너무 과도하게 되면 사실 오히려 무릎에 더 안 좋고, 또 등산이나 계단 같은 경우도 이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시면 이게 더 안 좋아져요. 등산 갔다 오시면 월요일날 환자분들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이 물에 차가지고. 예? 그런 조금 더 무릎에 무리가 되는 운동들은 좀 삼가하시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걷는 건데 한 10,000보 미만 정도로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러닝도 좀 괜찮아요. 러닝도 괜찮은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하시고, 자전거 타기, 수영. 수영 같은 경우에는 평영이 있잖아요. 평영만 빼고는 웬만하면 수영이 다 무릎에 이제 좀 특별히 이제 부담을 안 주고 네. 허벅지 근육을 좀 키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좀 무릎 건강 잘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배우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무릎 통증에는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지 사례와 함께 들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7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15년 전부터 이제 통증은 계속 되었어요.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치료 방법을 좀 찾아보시다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양쪽 무릎에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해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알아보시고 이제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관절을 좀 알아보셨는데 이 수술을 2번 실패하시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의 위해를 간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채소절 개법을 좀 채소 침수법 인공관절을 알아보시고 이제 좀 이해를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알아보시고 이제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이 관절 간극이 다 좀 좁아져 있어요. 예, 엑스레이 사진 좁아져 있고 지금은 이제 MRI 사진이죠, 그죠? 네. MRI 사진은 이제 뼈와 뼈 사이가 이제 좁아진 상태로 돼 있고 뼈끼리 이렇게 붙어보다 보니까. 네, 그 저 하얀 거 화살표가 지금 보면 뭐냐면 이제 뼈에 멍이 들어서 하얗게 MRI 하얗게 보이는 거. 예, 그러니까 엄청 아파요 지금. 저럴 계속 땐 이제 닿았던 거죠? 그 닿으면서 뼈가 네. 손상까지 오니까 저럴 땐 디딜 때마다 아프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실 때입니다 지금 저 때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모습 또 이제 자료 사진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예. 자, 다음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수술 모습. 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이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그래서 미리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제 3D 프린팅을 해서 그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인공관절이 이제 오른쪽 사진 보면 잘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양쪽을 동시에 하셨네요. 네, 그렇죠. 양쪽을 했는데 이 이제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면 엑스레이 상은 이제 하얗게 보입니다. 네, 저 인공관절이 들어간 사진이시고 그 사진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절개 길이 사진이 나와 있죠. 그죠? 이분이 이제 한 78세이긴 하시는데 키가 한 170 정도 되세요. 오, 크시고 크시네요. 한 8cm 정도 이제 자 보시면 그죠? 8cm 정도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 네. 있고 마지막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다리 모양이 일자로 이렇게 수술하고 어. 인공관절 수술하면 이제 이 관절도 바꾸지만 다리 모양도 교정이 돼요. 아. 오다리든 엑스다리든 네.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아주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해보셨고 줄기세포 치료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이후에 예후가 어땠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치료 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수술하고 왼쪽은 2주, 네, 이제 오른쪽은 3주인데 보통 인공관절 양쪽 하시게 되면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해요. 아. 예, 양쪽 수술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러면 한쪽 하고 일주일 뒤에 반대쪽 하고. 그러니까 왼쪽 2주니까 이제 실밥 뽑고 왼쪽 2주 뒤에 실밥을 이제 뽑고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병동이나 이제 찍은 건데 양반다리 하라면 이게 저기 좀 잘 하시고. 네. 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양반다리까지 되는 거는 이제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잘 하셨던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계단 오르라면 저렇게 어. 예, 좀 잘 오르고 예, 계단 오르는 동작이 좀 어렵거든요. 예, 그 동작이 이제 힘도 많이 들어가고 중심도 잡아야 되니까 그쵸.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수술하고 왼쪽 수술하고 2주 만에 저기 좀 걸으시고 이제 뛰라면 저기 잘 뛰시고 많이 좋으셨네요. 잘 이제 하셨던 분이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도 있고 네. 수술도 이제 몇 번 받으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이번엔 진짜 나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자전거도 이렇게 잘 타시고 네. 예,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8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8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사례 이거 이제 소개해 주시죠. 68세 여성분이시고 이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죠?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못 받았어요. 이미 인공관절을 너무 하셔야 바쁘셨을 되는데, 것 네,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이 엑스레이 보시면 이제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안쪽에. 네, 네, 그 완전히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화면은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요즘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이 관절염 단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의사의 눈으로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넣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역시나 이제 관절염 4기가 나온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하고 또 이제 엑스레이 한 장 더 찍는 게 서서 찍는 엑스레이 찍어야 되잖아요. 예, 서서 찍는 엑스레이 중에 오다리가 저렇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오다리가 이제 보면 이제 몇 도인지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다리 각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결국에 이제 수술할 때나 환자의 예후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인공관절 채소절개법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통해서 좀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한 절개는 한 7.5cm 정도로 열어가지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했고 가운데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이제 인공관절이 이제 들어가 있는 사진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면서 다리 모양도 교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일자다리가 됐네요. 일자다리 됐죠. 예. 네, 마지막 엑스레이 보면 일자다리가 돼서 수술이 이제 원활하게 잘 끝났고요. 네. 워낙에 이제 생업에 종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시간도 없으셨겠지만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치료 후의 모습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술하고 한 4주 정도 네. 되셨는데 저렇게 이제 구부리라면 4주면 한 달이죠. 이제 한 달 잘 구부리고 다리 이렇게 탁 차올리는데 오.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면 대퇴사두근이 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차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할 수가 있는데 저분 이제 재활도 좀 열심히 하시고 네. 통증도 적다 보니까 재활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됐던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좋아지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4주의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실에서 이제 양반다리라든지 이런 걸 좀 시켜봤는데 네네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는 거, 다리가 좀 구부러지는데 큰 불편감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부러진 점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막 억지로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잘 구부러진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절개 길이도
그때 한 7.5cm 정도로 수술을 마무리했는데 한 4주 지나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또 여전히 이제 작은 절개 길이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네. 정말 앞서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 이제 예전에 수술 환자분들의 무릎을 봤을 때 흉터와는 정말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68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닳고 운동으로 망가진 무릎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사연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수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를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는 80세 여성분이시네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나이시지만 좀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네, 어떤 것 네, 때문일까요? 일단 엑스레이 보시면 이제 뭐 연골이 이제 달아서 이제 뼈와 뼈 사이가 붙었네요. 붙었다. 네. 요거 정도는 이제 다 아실 거고 이제 네. 붙었으니까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이 허벅지 뼈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예, 이게 좀 활처럼 휘어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좀 해놨는데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 골반으로 올라가는 각도랑 이 허벅지 각도가 이게 넘어가는 각도가 지금 저희 보시면 19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저 6도가 정상이에요. 많이 휘어 계시네요. 예, 많이 이제 돌아간 거죠. 네. 그럼 일반적인 이게 다리가 이제 그 허벅지 뼈가 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잉이라 그러는데 예, 저런 거는 수술하기가 기본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어렵죠. 절개도 네. 훨씬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만 치료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저걸 미리 우리가 그냥 수술하기 전에 그냥 다 어느 정도 될지 설계가 다 가능해요. 예,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예, 3DCT를 저렇게 이제 CT를 찍죠. 찍은 다음에 이제 뼈 모양을 우리가 이제 다 구현을 해놔요. 해놓고 다음 화면 보시면 예, 그거에 맞춰서 얼마나 자를지가 다 나오죠. 미리 다 계산. 예, 그럼요. 얼마 자르고 네. 얼마를 각도를 얼마나 돌리고 이게 이제 수술방 안에서 사실은 결정되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예, 미리 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군요. 어려운 케이스, 지금까지 케이스는 이제 저거에 딱 맞게 미리 할 수가 있겠고 네.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크기는 얼마 될지 다 정한 다음에 3D 프린팅을 해서 저거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 환자분은 이미 저기 세팅기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D 프린팅이 저 지그 안에. 네. 예.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 환자분의 무릎 모양에 딱 맞춤. 딱 맞춰서 예. 하고 또 어려운 케이스 같은 그쵸. 그런 케이스들이 그냥 저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최소절개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제 끝냈던 케이스고. 네, 지금 이제 저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 수술 후에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오다리 각도는 일자다리로 딱 유지된 거 보이시지만 그 그러네요. 다리 허벅지가 이렇게 뼈가 휜 거는 그냥 유지가 돼 있는 상태. 그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없게 할 수 원래 없죠. 모습이니까. 예, 원래 모습 네.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거죠. 네. 원래 모습을 이제 유지하면서 다리만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렇군요. 그 절개 길이는 한 8cm 정도로 해서 큰 수술인데 비교적 네. 어렵고 큰 수술인데 최소 절개로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고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이제 저 실제로 후에.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한 5주, 4주, 한 달 돼서 오셨는데 절개 길이도 작고 이제 양반 다리도 잘 되고 무릎도 잘 구부러졌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8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50대라고 하셨는데요. 다리를 굽힐 때마다 뚝 소리가 나고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아서 뻣뻣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치료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이게 이제 다리를 우리가 이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리가 난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관절염이 좀 있으면 남자분들은 뼈가 좀 굵어지고 울퉁불퉁하게 좀 많이 좀 생기고 특히 이제 앞쪽 관절, 슬개골 앞쪽 관절에 연골 손상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굽혔다 폈다 할 때 이제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제 뻑뻑한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치료 그렇다 그래서 이제 큰 손상이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약도 먹어보고 그죠 물리치료를 해보는데 그래도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 특히 남자분들 앞쪽 연골 손상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예, 관절염이 앞쪽에 많이 생겨서 무릎이 다 안 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지속이 된다면 뭐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정밀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빨리 좀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를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뭐 사연 주신 분들도 그렇고요. 무릎 인공관절 역시 이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오래 참으면 이 인공관절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이제 무조건 미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때 해야 이 또 그 큰 치료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어쨌든 내 거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미루지 말고 좀 우리가 좀 해야 됐을 때 해야 되는데 네. 미루게 되면 이제 뼈와 뼈 사이들이 이제 뼈끼리 이제 붙어 버리니까 뼈 손상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화살표 저기 보시면 그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둘 다 이제 사기 관절염 사기인데 그 사진에서 왼쪽에 보시면 뼈가 더 무너져 있죠. 그리고 CT를 찍어봤어요. 이제 가운데 사진 CT 사진인데 화살표 보시면 뼈 조각들이 다 날아가 버려서 무너져 버리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기더라도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진행된 사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무튼 지금 뼈 손상이 더 훨씬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한쪽만 심하게도 저렇게 그렇죠. 휘어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저 있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강을 해야 되니까 네. 공사가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일반적인 그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사진은 일반적인 인공관절로 끝냈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기둥도 들어가고 네. 그죠? 철 보강물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절개 길이도 길어지고 저기 두꺼워요 또 관절 운동 범위도 이제 잘 덜 구부러지고 아. 또 무겁고 수술이 더 커졌네요. 더 커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진 데다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게 또 수명이 짧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늦게 해가지고 인공관절 늦게 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게 오히려 인공관절 수명이 더 짧아서 이게 2번 수술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미뤄두는 건 또 좋은 거 아니다라는 네.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제 다른 신체 부위까지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다리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변형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오다리 각도 정도 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더 휘었죠. 예,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골반이 틀어지죠. 그러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허리에도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이제 오른쪽에서 인공관절 수술 사진인데 이제 일자로 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맞춰서 하니까 이제 방치하게 되면 허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공관절 수명도 많이 늘어났죠. 예, 우리가 늦게 나이가 먹고 좀 내가 늦게 할수록 사실 합병증 발생률도 당연히 이제 높아지고 또 재활 속도도 느려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근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근데 인공관절 수명이 이제 한 15년 되면 한 96%로 또 수술하고 다 20년째는 한 92% 거의 다 이제 수명이 연장이 돼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빨리 하셔서 적응을 해서 좀 또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나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술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하라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해야 될 상황인가 궁금하실 텐데 네.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꼭 한 병원만 가지 마시고 여러 병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서 좀 여러 의사의 소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웨드 굿닥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